그 우리가 처음에 경우의 수를 배우는 게 중2 때 배우거든. 중2 때 뭘 하냐면은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방법. 그리고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웠었어. 그 제일 큰 게 그 두 가지야. 그러면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방법과 대표 2명을 뽑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 요거부터 좀 이제 구분을 짓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내가 일단 연희하고 지인이를 지목을 했어. 반장, 부반장 뽑을 때. 이 둘 중에 한 명이 나는 반장을 했어 하고 한 명이 부반장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연희가 반장이 되고 지인이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하고 지인이가 반장이 되고 연희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는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다르죠. 다른 경우겠지. 그러니까 연희가 반장이 되면은 이 끝장난다고 한 반이. 어? 뭐 공부 안 하고 막 우리 닭발 먹어야 쩡 이러고. 어? 근데 진짜? 오, 좋겠다. 근데 지인이가 반장이 되면은 반이 아주 그냥 학구열이 아주 그냥 뛰어난 그런 반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반장과 부반장은 서로 구별이 되는 두 개의 자리야. 누가 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냥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연희가 반장이 되는 경우하고 지인이가 반장이 되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가 되는 거지. 그런데 대표 2명을 뽑을 때 내가 연희하고 지인이를 지목을 했어. 그럼 내가 먼저 연희를 먼저 대표로 뽑고 나중에 지인을 또 대표로 뽑았어. 또는 지인이를 먼저 대표로 뽑고 연희를 두 번째로 대표로 뽑았어. 자, 이제 난 물어볼 거야, 은숙이한테. 자, 은숙아, 우리 반의 대표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은숙이는 지인이랑 연희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내가 현규한테 우리 반의 대표가 누구니? 이러면은 연희하고 지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야. 그게 두 개가 같아 달라? 같아요. 같지. 그래서 대표 2명을 뽑을 때는 그 두 개가 구별이 안 간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수학적 기호로 P하고 그 다음에 C로 배우거든. P는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야. 서로 다른 것들을 뽑는 경우고, 그 다음에 C는 대표 2명을 뽑는 경우가 되는 거지. 자, 반장 2명을 뽑을 때는 내가 만약에 반장, 그 다음 부반장이 있으면 여기 A라는 학생을 반장, B라는 학생을 부반장 하는 경우하고 B라는 학생을 반장, A라고 하는 학생을 부반장으로 하는 경우가 서로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다른 경우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10명이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10명의 서로 다른 학생들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 2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은 이걸 10 퍼뮤테이션이라고 불러.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자, 뭐 했냐면은 A하고 B를 뽑았어 내가. A하고 B를 뽑아가지고 지금 뭐 한 거냐면은 A하고 B를 나열한 거야. 그치? 퍼뮤테이션은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뽑은 다음에 나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됐지까지? 대표적인 예가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야.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이라고 불러. 서로 다른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거야. 그러면 A하고 B를 대표로 뽑는 경우하고 B하고 A를 대표로 뽑는 경우는 서로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같은 경우다 이거지. 어차피 둘 다 똑같은 대표다 이거야. 그래서 컨비네이션은 10명 중에서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야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야. 그러면 얘는 10개 중에서 뽑아서 나열까지 해야 되고 얘는 10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야. 그럼 어떤 경우가 더 많겠니? 그렇지.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A, B 학생 2명을 내가 뽑아가지고 반장, 부반장을 시킬 거야. 그럼 반장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하고 부반장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처음에 A, B가 반장, 부반장이 될 수 있지만 CD도 될 수 있고 E, F도 될 수 있고 여러 애들이 다 반장과 부반장이 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반장이 될 수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있어? 10명이지. 그치? 10명 모두 이제 반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1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어.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10가지가 되겠지. 1번 학생이 반장이 될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10번 학생이 반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반장을 한 명 뽑은 경우지. 그럼 이제 몇 명이 남았지? 9명이 남았지? 그럼 이제 부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9명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걸 중학교 때 배우긴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어. 그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와 동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자, 선생님이 이제 주사위를 하나 다 던졌어. 그 다음에 1초 뒤에 다시 주사위를 던졌어.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던진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 해서 총 6가지지?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 수도 역시 6가지야. 그럼 내가 그 두 개의 주사위를 1초 간격으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조합이 몇 가지가 있냐면 앞에서 1 나오고 첫 번째에서 1 나오고 그 다음 1, 2, 3, 4, 5, 6 2 나오고 1, 2, 3, 4, 5, 6 3 나오고 1, 2, 3, 4, 5, 6 이딴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처음에 6가지 하고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간격 중에서 6가지를 두 개를 뭐 할 거야? 곱해서 총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36가지가 될 거야. 자,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초라고 하는 시간의 텀을 뒀어. 맞지? 근데 이걸 늘려볼게. 자, 처음에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그리고 50년 뒤에 다시 와가지고 주사위를 또 던졌다.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 50년 전에 던졌던 주사위의 가지수는 또 몇 가지? 6가지지. 50년 뒤에 던질 주사위의 가지수도 6가지지.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잘 봐. 50년 전에 1이 나왔어. 또 50년 후에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지. 50년 전에 2가 나왔어. 또 50년 후에 또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지. 어때? 이것도 6 곱하기 6이 되지?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곱하는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시에 일어나면은 곱한다라고 얘기를 해. AND로 이어지면은 곱한다고 얘기를 해. 알겠지? 동시에와 AND란 의미. 자,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1초 뒤에 던져도 곱하는 거고 50년 뒤에 던져도 곱하는 거야. 내 행동이 이어지는 거지. 던지고 AND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지수들을 뭐 할 거야? 곱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뭐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는 시간적인 동시가 아니다 이거야. 알겠지? 100년 뒤에 던지더라도 36가지야. 1000년 뒤에 던지더라도 36가지가 되는 거지. 1000년 전에 1, 2, 3, 4, 5, 6, 1000년 후에 1, 2, 3, 4, 5, 6. 1에 나오고 1, 2, 3, 4, 5, 6, 2 나오고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동시면은 곱한단 말이지. 그럼 그런 게 아니면 AND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또는이라든지 오와 이런 형태로 동시가 아니게 이어지는 건 또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형태야. 자, 여기 학생이 한 명 있어. 자, 1번 길이 있고 2번 길이 있단 말이지. 1번 길을 이용해서 집까지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고 2번 길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는 경우가 3가지가 있어. 그럼 내가 1번 길과 2번 길을 동시에 움직일 수는 없겠지. 그치? 사람이 뭐 둘로 나눠져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1번 길 또는 2번 길을 가야 돼. 근데 1번 길에 이용해서 집으로 가는 방법이 총 몇 가지? 3가지. 2번 길을 이용해서도 갈 수 있는 게 또 3가지지. 그럼 내가 1번 길 또는 2번 길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는 방법은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아니라 3 더하기 3이 돼서 6가지가 되는 거야. 요런 느낌이 동시가 아닌 거야. 1번 길 또는 2번 길로 갈 때 이럴 때는 더한다 이거지. 됐죠?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교집합 같은 느낌이고 그냥 이제 합집합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요걸 이제 나중에 확률할 때도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요 느낌을 잘 잡고 들어가면은 경우의 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10가지하고 9가지를 어떻게 할 거야? 곱한다 이거야. 결국에는. 내가 반장과 부반장을 어떻게 할 건데? 뭐 할 건데? 이거면 동시에 뽑을 거니까. 뽑고 엔드 뽑는 거야. 반장을 뽑고 엔드 뽑는 거지. 그 두 개를 뭐 할 거다? 곱할 거다 이거야.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90가지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10 퍼뮤테이션 2를 계산하는 방법은 10부터 이용해서 두 개를 나란히 곱하는 거야. 그래서 10 곱하기 9가 되는 거지. 됐지? 자, 두 번째 이제 컨비네이션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이제 10명 중에서 이제 2명을 뽑을 거야. 대표 2명을 뽑을 거지? 자, 첫 번째 대표를 1번 대표, 2번 대표라고 할게. 어차피 대표는 다 똑같은 대표인데 좀 구분 짓기 위해서 1번 대표, 2번 대표라고 이름을 좀 붙였어. 자, 1번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 10명. 2번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9명이지. 그럼 90까지가 나오겠냐 이거야. 그건 아니다 이거야. 왜냐? A하고 B를 대표로 뽑는 경우하고 B하고 A를 대표로 뽑는 경우가 서로 어때요? 같지? 이게 두 쌍씩 두 쌍씩 두 쌍씩 계속 같은 것들이 이 90까지 안에 뭐 할 거야? 포함되어 있을 거야.
그럼 이런 같은 경우들을 어떻게 없애줘야 돼? 나눠서 없애주는 거야.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나누냐? A와 B 두 사람을 나열한 것만큼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두 명의 사람을 나열했기 때문에 A 먼저 B 나중에 또는 B 먼저 A 나중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중복이 생기는데 만약에 대표를 3명 뽑는다고 한다면 됐지? 대표를 3명 뽑는다고 한다면 A, B, C하고 A, C, B하고 B, A, C하고 B, C, A하고 그 다음에 C, A, B하고 C, B, A가 이렇게 몇 가지가 6가지가 중복이 되겠지? 이 6가지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A, B, C라고 하는 세 사람을 나열하는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만큼 나온다 이거야. 중복되는 것들이.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도 혹시 기억이 날까 모르겠는데 3명의 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은 3팩토리얼이라고 배웠어. 3팩토리얼은 3부터 시작해서 1까지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그대로 곱하는 거지. 그럼 왜 얘가 이렇게 되느냐? 자, 3개의 자리가 있는 거야. A, B, C 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3명, 여기 2명, 1명 동시에 나열하겠지? 그래서 이 3, 2, 1을 뭐 할 거야? 곱할 거다 이거야. 그래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는 몇 개의 중복이 생긴다? 3명을 나열한 것만큼의 중복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10 컨비네이션 2 같은 경우는 2명을 줄 세우는 것만큼 중복이 생기겠지? 처음에는 퍼뮤테이션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 10명 곱하기 9명. 그런데 중복 생기는 걸 2팩토리얼로 나눠서 없애줄 거야. 얘가 이제 10 컨비네이션 2를 계산한 방법이지. 그래서 퍼뮤테이션하고 컨비네이션하고를 따져보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해. 어떤 관계냐면 이제는 문자를 써서 쓸게. 아니, 문자 쓰기 전에 숫자로 하면 돼. 10 퍼뮤테이션 2는 10명을 뽑아서 10명 중에서 2명을 뽑은 다음에 나열한 거지. 10 컨비네이션 2는 10명 중에서 2명을 뽑은 다음에 뽑기만 하는 경우지. 그래서 이 10 퍼뮤테이션 2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그게 뭐랑 같아진다? 10 컨비네이션 2랑 같아질 거야. 맞지? 응. 이런 관계가 있어. 자, 얘를 이제 문자로 표현해주면 n 퍼뮤테이션 r. 자, n 퍼뮤테이션 r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그 r명을 나열까지 하는 거지. 됐지? 자, 얘를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얘의 의미가 n 컨비네이션 r이 되는 거야. n 컨비네이션 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한 경우지. 됐지까지? 이제 컨비네이션하고 퍼뮤테이션 얘기 끝났어요. 그리고 뽑는 방법 이런 얘기, 그 다음 나열하는 경우 팩토리얼까지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지금 해야 될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사전 작업, 사전 작업이니까 이거 관련된 영상은 지금 다 있어요. 잘 여기 잘 설명해놨으니까 꼭 보고 와야 돼.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통도 시험 칠 거고 미적분 2도 앞에 것들 다 시험 칠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까먹기 전에 계속해서 복습을 해야 돼. 특히 삼각함수 이런 것들을. 자, 여기까지 해서 퍼뮤테이션하고 컨비네이션 제일 중요한 것들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확률 얘기를 좀 해볼게. 그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을 배웠거든?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1부터 6까지 적혀져 있는 주사위를 던졌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총 몇 가지지? 6가지지. 자, 그걸 집합으로 표현할게. S라고 많이 써. S 집합 안에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어요. 그쵸? 1부터 6까지가 있다고. 이게 총 나올 수 있는 가지수야. 이때 이 S 집합을 확률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 표본 공간. 무슨 말과 같냐면은 집합에서 전체 집합과 의미가 같아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 내가 주사위를 하나를 던지는 어떤 시행이라고 불러. 시행을 하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들을 집합 안에 이렇게 표현한 이 공간을 표본 공간이다라고 불러. 현아야, 왜? 표정이 안 좋아? 어. 마음에 안 들어 얘가?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얘기해봐. 지금 어이가 없어서 오는 거지? 아니요. 아니야? 그래? 자, 그래. 표본 공간이에요. 자, 여기서 이 S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짝수들의 집합을 A라고 할게. 그럼 여기에는 2, 4,
6이 존재하겠지? 그 다음에 홀수들의 집합을 B라고 할게요. 1, 3, 5가 되겠지. 자, 이때 A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자,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속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부분 집합을 이루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얘들을 우리가 사건이다라고 불러. 확률에서. 지금 집합하고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1부터 6까지의 수에서 짝수들의 집합과 홀수들의 집합을 각각 분리시킨 것뿐이야. 얘들은 당연히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지. 그치? 자, 이때 이 A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때 이 A 사건과 B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불러. 이건 그냥 용어니까 아 그렇구나. 겹치는 경우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린 그때 그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다라고 불러. 여러분들하고 남자는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사귈 수가 없다 이거야. 선생님은 연인인데 여러분들은 연인이 아니야. 젓가락도 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짝이 없다 이거야. 안타깝다. 진아 왜 감상에 젖어 있어? 민지는 뒤에서 웃고 있죠. 난 여자친구 있는데, 남자친구 있는데 이러면서. 자,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린 A 사건과 B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 배반 사건이다 라고 불러. 됐지? 음. 자, 이때 난 뭘 하고 싶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그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에 일어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분자에다 올려주면 돼요. 6개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 4, 6, 3개다 이거야. 그래서 6분의 3이 돼서 그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지. 우린 이미 알고 있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왜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총 6가지야. 그 중에서 1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한 가지밖에 없지. 6분의 1인 거야. 이거 A 사건의 의미가 짝수들의 집합이지? 주사위에 눈을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이 짝수가 나오는 가지수가 지금 3가지인 거지. 6가지. 전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6가지인데 그 6가지 중에서 3가지가 뭐더라? 짝수더라 이거야. 그래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럼 얘를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부터 6까지 중에서 당연히 봐봐. 던지면은 짝수 아니면 홀수겠지. 6가지가 있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들 6개가 있는데 그 6개에는 짝수가 반, 홀수가 반일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2개 중에 1개겠지? 그 2분의 1인 거야, 그것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그럼 홀수가 나올 확률도 ns분의 nba 해가지고 1, 3, 5니까 3가지지? 6분의 3이 돼서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PA라고 써.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란 뜻이야. P가 퍼센테이지 할 때 그 P거든? 아니다. 가능성이 P로 시작하는 게 뭐죠? 단어가? 가능성. P로 시작하는데 그게? 파시브? 하여튼. 됐어. 몰라도 돼. 그냥 책에 쓸 거야. 그래서 그거 첫째 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P라고 써요.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PB.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다. 파시빌리티. 오, 온수기. 예. 됐죠, 여기까지? 음. 그럼 PS는 어떻게 될까? PS는 NS분의 NS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전체 확률은 1이 항상.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은 확률이 1이야. 자, PS가 의미가 뭐냐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또는 2 또는 3, 4, 5, 6 중에서 하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문제야.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1부터 6 사이에서 하나가 분명 나오겠지.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은 항상 1이다 이거야.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얼마겠어요, 그러면? 0이겠죠. 대표적인 지금 이제 P의 교집합 B. 이렇게 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돼. A 사건과 B 사건이 공통으로 일어날 확률. A 사건은 홀수, B 사건은 짝수지.
홀수이면서 짝수인 수가 나올 확률은 없죠. 그런 경우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확률이 0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자, 이제 A 사건을 짝수들 말고 딴 걸로 한번 좀 바꿔볼게. 1, 5. 주사위 눈을 던졌을 때 1하고 5가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PA는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겠지. 자, 이제 나는 뭘 구하고 싶냐면 PA 여집합. 자, 이걸 뭐라 부르냐면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A 사건의 여사건은 A 여집합의 사건. 여사건. 됐죠? 자, A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A 여집합을 구해야 되겠지? A가 1, 5였으니까 A 여집합은 2, 3, 4, 6이 될 거야. 그러면 A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NS분의 NA 여집합이 되겠지. 그럼 얘는 6분의 4가 돼서 3분의 2가 되겠죠. 자, 이 3분의 2하고 이 3분의 1을 한번 살펴봐봐.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1이지. A 집합과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어떻게 되지? 전체 집합 되지. 그러니까 A 확률과 A 여집합,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항상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야.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PA 여집합은 1-PA랑 같아져. 됐지까지?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 자, 지금 뭐 했냐면은 확률을 처음 배웠어요. 확률이라고 하는 건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어떤 A라고 하는 사건, A라고 하는 부분 집합, B라고 하는 사건, B라고 하는 부분 집합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구하는 게 확률이야. 총 10개의 표본 공간의 원소들 중에서 A 사건에 해당하는 표본 공간의 원소가 2개가 있다면 10개 중에 2개니까 5분의 1이 그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겠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까지?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 이거야. 됐죠? 시행과 사건 얘기했어요. 시행은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걸 그걸 시행이라고 불렀고 그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걸 뭐라고 불렀다? 사건이다 라고 불렀지? 이거는 뭐 이름들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래서 시행 표본 공간 사건 얘기가 154페이지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 이거 읽어보면 아마 알 거야. 자, 여기서 154페이지 밑에 보면은 뭐 근원 사건, 전 사건, 공 사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원 사건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적인 사건. 이게 무슨 말이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반드시 1부터 6 중에 한 개는 무조건 나오겠지. 그래서 근원 사건들이 될 수 있는 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이 나올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3이 나오는 사건, 4, 5, 6 이런 것들이 각각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사건들이 근원 사건이 돼. 이름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다음 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자,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에서부터 6 사이에 자연수가 나올 확률은 이러면 무조건 나오는 사건이지. 그런 거는 공사건 절대 일어나는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7이 나오는 사건 이런 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이런 걸 이제 공사건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렇게. 자, 배반 사건하고 여사건 선생님 설명해 줬어요.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거. 겹치는 게 없는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불러. 현아야, 그 뭐 왜 그런데? 왜 집중이 안 돼? 어? 그럼 여사건 얘기했죠? A 사건의 여사건은 여집합의 확률 그게 이제 여사건 이게 되는 거다. 1 빼기 PA가 PA 여집합과 같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 다음에 뭐 합사건, 곱사건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합사건은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야. 또는이니까 뭐예요? 합집합이야. 그리고 곱사건은 교집합이에요. A and B가 일어나는 사건. A에도 해당되고 B 사건에도 해당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그걸 이제 우리가 곱사건이라고 부르고 교집합으로 표현을 한다 이거죠. 자, 됐어요.
자, 개념 확인 코너 이거 1번하고 2번 한번 해볼래?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H,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T라고 한대. 근원 사건은 H하고 T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지. 앞면 아니면 뒷면밖에 안 나와. 던져봐도. 앞면이 2회 이상 나오는 사건이라 돼 있어.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A 사건, B 사건, C 사건이 있는데 얘가 A 동전 던지는 사건이고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세 번째 던지는 사건이다라고 했을 때 앞면이 2회 이상 나오려면은 앞, 뒤, 앞, 뒤, 앞, 뒤, 앞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자, 그걸 이렇게 써볼게. 앞, 앞, 뒤, 앞, 뒤, 앞, 뒤, 앞, 앞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총 세 가지야.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는 사건은 하나밖에 없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총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네 가지가 되겠지. 그 사건 안에 얘들이 다 뭘로 들어가야 돼? 원소로 들어가는 거야. 앞면이 2회 이상 나오는 사건의 원소들이 얘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까지? 형규 알겠어? 잘 모르겠으면 꼭 얘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 2번 1부터 10까지 숫자가 각각 적힌 10개의 공 주머니가 있대.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이라 돼 있어. 자, 그럼 총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10가지지. 내가 하나의 공을 꺼낸단 말이야. 그럼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 4, 5, 6, 7, 8, 9, 10까지 해서 총 10가지? 10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 말은 근원 사건의 개수가 10가지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야? 10개. 그치? 자, 근원 사건은 뭐 1, 2, 3, 4 이렇게 딱 적으면 되고. 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온 사건이니까 그 사건 안에는 2의 배수도 있고 5의 배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2, 4, 5, 6, 8, 10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가 되겠지. 됐죠?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사건,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할 때 얘는 이걸 구하는 거야. A 사건 합집합 B 사건을 구하는 거지. 그럼 얘는 얘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얘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원래는 10이라고 하는 건 2의 배수에도 포함되고 5의 배수에도 포함되는데 하나만 적고 있지. 됐죠,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집합하고 똑같다 이거야. 의미가 집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할 거야. 확률 쪽에서.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2의 배수, 이고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A 사건 교집합 B 사건 이게 되겠지. 뭐밖에 없어요? 10이죠, 10.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아닌 수가 나오는 사건. 자,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B 여집합의 사건을 구해주면 되겠지. 자, B 사건이 5하고 10이라면은 B 여집합은 5하고 10 뺀 나머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건이 바로 B 여집합의 사건이 되겠지.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